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오늘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 그대로 인정했지만 이 소송의 핵심인 재산 분할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면서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일단은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아까 저기 기사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마라라고 리조트 겨울백악관이라고 하죠. 네. 거기로 또 우리 통상협상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야 2017년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거기서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전혀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지만 자 최태원 노소연 이혼 소송 한국 재판사상 가장 오래 끌고 가장 관심 모았던 재벌가 이혼 소송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자 대법 판결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변호사님 네. 이 소송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과정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의 결혼은 결혼 자체부터가 이제 세기의 결혼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한쪽은 대통령의 딸이었고 한쪽은 사실은 재계 뭐 탑3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재벌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1988년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후 사실 쭉 별 탈 없이 이제 자녀들을 셋이나 낳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2015년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아이가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칵 뒤집어졌죠. 하지만 그 후 이혼 소식은 그게 이제 10년 없었는데 전이네요. 그렇죠. 네. 딱 10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노소영 씨 쪽에서 이혼 청구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네. 2017년경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정 신청을 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소송을 내기 전에 이제 조정을 보통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결렬이 돼요. 그래서 2018년에 1심 소송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네. 근데 이제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4년 가까이 이 재판이 이제 끌고 밀고 당기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 이것에 대한 판결이 2022년 말에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지금 2심 이 판결금이랑은 현저히 적은 20배가 적은 665억의 재산 분할과 네네. 1억 원의 이제 위자료. 그래서 합해서 666. 그쵸. 네네. 666억 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울 원래 수 숫자를 있는 잘 못 666. 외우는데 네. 숫자를 외울 정도로 이제 이런 판결이 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노소영 씨 측에서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게 대대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에서 35%가 인정이 되면서 네. 1조 3,808억 원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네. 획기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최태원 씨 쪽에서 상고를 했고 네.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끝에 오늘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파기환송. 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네. 어떤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쵸.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또 여쭤볼 테니까.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네. 그러니까 원심의 20억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좀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이 기여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렇군요. 기여도 이런 부분들 네. 잘못됐다.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그 하나하나 그 들어가기 전에 이혼 소송에서 이제 보면은 네. 법원은 이혼 확정 여부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 양육권 같은 걸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다 성인이라서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법원 위자료는 2심 판단 그대로 20억 원으로 인정했고 재산 분할은 다시 판단하려면 2심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사람 이혼이 오늘 확정된 건지 아니면 재산 분할까지 확정돼야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돼요? 오늘 파기환송 말 그대로 예. 파기돼서 돌려보내진 거예요. 2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라.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재판하거라 이런 겁니다. 이혼도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한 거네요. 사실상 이제 뭐 이혼은 하는 거겠지만 네. 이 이혼과 관련한 이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다퉈야 되는 거니까 재산 분할까지 나와야지 이혼이 최종 성립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 원 그 위자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기 최태원 측에서 상고하고 문제 제기를 안 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1조 1억 원이든 3,808억 원인데 20억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네. 아예 다투지 않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라서 항소심이 판단했다라고 네. 보고 확정지었습니다. 자, 초미의 관심은 재산 분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냐, 665냐, 네. 666이냐 뭐 이런 건데. 네. 자, 다시 해라.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네. 했으면 아예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드리면 대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대폭 축소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자에 가까운데 네. 가이드라인은 준 겁니다. 네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냐면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1심 끝났을 때도 저도 이제 뉴스 나가서 뭐 얘기를 하게 되고 2심 끝나고 나서도 뉴스 나가 얘기하게 되고 네. 이럴 정도로 와글와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연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씨의 기여도 SK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최태원 씨가 지금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것에 이제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해서 네.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네.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노태우 씨가 주었다는 비자금. 네. 이제 이게 1심에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소심 때 네. 그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이제 했던 메모 300억 원이라는 메모와 이 SK건설의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6장이 제출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300억이 가긴 갔어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증거는 제출이 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이 비자금 300억 원이 현재 SK 이제 이 회사의 그 주식이나 뭐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에. 예, 재산이 형성되는 거에 기여했다라고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관적으로도 기여가 됐고 또 이제 노소영 씨가 이제 이 내조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665억 원이었던 네네. 거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노소영 씨의 이제 1심에서 판결했던 금액보다 20배에 네. 달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한 이야기는 이 300억 원의 돈이 노태우 씨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모은 돈은 아니지 않냐. 사실상 지금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뇌물로 받은 돈이고 결국 그래서 본인도 이걸 증여했든 뭐 상속으로 했든 네. 함구하고 뭐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는데 그런데 이건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인정해서 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건 민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네. 이제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결정적으로 이 기여도에 있어서나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제 어떤 금액들을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 네.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2019년경에 최태원 씨가 자기 동생이나 뭐 이제 다른 기관이나 친인척 등에게 SK 뭐 그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 증여를 해요. 근데 네. 그 돈의 규모가 꽤 큽니다. 네. 동생에게 증여한 것만 900억이 넘어요. 뭐 증여세도 본인이 뭐 내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대해서는 원래 이거는 이혼이 다 끝나기 전에 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없어도 현재 주고 없어도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증여했던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있다. 그 준 거는 될 수 없다고 본 될 수 거죠. 없다고. 왜냐하면 예, 예. 경영과 관련된 이 자금 운용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으로 그것도 볼 수 없다.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한 거네요. 거죠. 그것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럼 재산 분할 이게 뭐라 그럴까 경영권 지분에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이런 부분도 최태원 네. 회장한테 유리하게 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준 내용에 따르면 네.
분할 대상 재산이 1조 이상 차이가 일단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기여도 부분도 결국 영향을 줄 테니 이제 노소영 씨가 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던 1조 3,808억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소되고 뭐 1조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우리가 뭐 숫자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2천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600억이라든지 800억이라든지 여하튼 뭐 그런 어느 지점에서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비자금 요 300억 원 노태우 비자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게 불법적인 자금이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네. 것 같아요. 민법 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 자, 제 친구가 노름을 하는데 쓸 돈인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갚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가 돈을 갚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얘기를 하면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돈을 노름인 거 알았냐 몰랐냐? 네, 알면서도 너 이거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너를 보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뭐 돈이 됐건 어떤 대상이네요. 네. 그게.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게 2심으로 돌아간 네. 거잖아요. 자, 2심 재판 절차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우리 그 일반 청취자들 위해서 네. 이럴 경우에 향후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다 다르겠지만 재판마다 시간은 보통 얼마나 더 걸린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소요된 시간보다는 현저히 덜 걸릴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항소심 2심 재판보다도 훨씬 덜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다 끝났고 재산 분할만 남았는데 이 재산 분할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다 아까 쳐졌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예. 사실 뭐 원래 원칙대로만 생각해 보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어도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예, 예. 놓고 본다면 하지만 어차피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 이렇게 확정되는 소송의 구조를 이 소송 절차의 구조상 네.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보통 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면 대법원이 다시 보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는 대법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이미 심리했던 것들 빼고 더 낼 거 있습니까? 더 주장할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 정도 물어보고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을 넘기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뭐 기여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기여도를 저거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산출을 하지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그쵸. 있는데 그거 왜 되게 과학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출하는 거는 사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죠. 그래요? 네, 그거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돈이 재벌처럼 많지 않으면 혹은 네.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땅, 뭐 건물, 금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보면은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뭐 집에서 가사만 뭐 했더라도 했는지 진짜 경영할 때 아이디어도 네. 줬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가사 노동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그런 주식으로 갖고 있고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러면 네. 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을 달리하는 이제 맥락이 있고 네. 지금까지 그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이제 이렇게 비등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부부간에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적용해서 나눠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단을 기초로 파기환송 쟁점 지난 네. 2심과 결국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 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이 이번 경우에 또 등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나올 만한 쟁점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으로 남는 거죠. 자, 어떤 민법의 대원칙은 알겠고 그 불법 원인급여 같은 이제 이런 네, 분명한 법리는 있는데 네. 자, 그 노태우 씨의 그 자금이 부당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익을 본 그거 부당한 부분은 돈인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알면서 예. 어쨌든 그 기업도 큰 건 맞잖아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거냐 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고 끝나면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결국 재벌 편인가 이런 이제 많이 가진 사람 편이 되는 건가 이제 법도 우리 편이 아닌 건가 이런 마음을 또 역시 주겠죠. 힘이 센 사람들 편이구나. 네,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과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네. 이런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의 변론 전략도 관심입니다. 사생결단 정말 이거 사생결단일 거예요. 치열한 전투 예상되는데 네.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네. 양측 변론. 우리 변호사로서 예상해 보신다면 어느 지점에서 남은 기간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노태우 씨의 그 비자금 부분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공감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불법 원인 급여인데 이 부분을 자녀에게 상속이든 증여든 해서 그 부분을 기여도로서 결국 인정받게 하는 그건 민법 정신에는 현재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어긋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뚫으려고 해도 뚫리기가 좀 어려울 어렵다.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아까 이제 그 최태원 씨가 2019년경에 그 자기 동생에게 증여한 것들을 비롯하여 이제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뭐 각종 재단 같은 것에 주식을 이제 막 그 증여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금액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준 걸로 해라 없어 지금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19년이면은 한창 이혼 소송 1심이 이제 진행되는 중이었고 사실 법원에서 2019년경에 이들의 혼인이 이제 사실상 파탄됐다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네. 이때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내요. 나도 이혼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을 혼인 파탄의 어떤 시점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15년에 최태원 씨가 언론사에 나 혼외자 있고 나 여자 있어 이렇게 보낼 때 네. 이미 그 혼인은 사실상 파탄이 난 거라고 누가 봐도 오래전에 그랬을 그렇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 네. 과연 이 부분이 정말 경영상의 행위냐. 사실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불붙을 쟁점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밝은 표정으로 네. SK그룹 성장이 불법 비자금이나 노 전 대통령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바로잡았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사실 내용은 귀에 안 들어오고 네. 저 사람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임료가 네. 만약에 SK가 자기네 최태원 회장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가 될까 이거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네. 통상은 뭐 한 7%에서 10% 성공보수 보통 약정을 해요. 10%?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데 10% 약정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해도 어떻게 아니요, 되는 거예요? 1%만 해도 얼마겠어요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오마이갓. 1%만 했어도. 그래서 아마 오늘 오마이갓이라는 소리가 나오네. 전국의 법조인들의 모든 부러움을 사신 변호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부인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재산 분할 대상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이런 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유사한 고액 자산과 이혼 소송에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지금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증여를 하든 써서 없애든 뭐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 있다라고 봅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갖고 있다라고 보통 전제하고 네.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경영과 관련해서 이 주식 지분을 뭐 이제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나누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네. 이것을 경영행위이지 이게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상관이 없는 거니 요거는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없앴어도 그건 하는 수 없어. 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을 하는
분들은 네. 주식과 지분이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예, 있거든요. 이건 재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을 종종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일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이혼하러 찾아왔는데 이제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거의 돼 있고 남편에 맞춰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이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변호사로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비자금을 어떻게 그 대법원이 받는지 네.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그럼 불법자금 비자금을 돈의 재산 분할 근거로 삼는 걸 제한하는 거 네. 이것도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누가 더 나쁜가를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를 얘기할 때 네. 아까 노름빚을 예를 들었는데 그 노름빚은 빌려간 사람이 노름으로 그 돈 써서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있잖아요 그 돈이. 심지어 이제 그게 막 가지를 쳐서 엄청 한마디로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뭐 숲이 됐어 약간 네, 이런 네. 형국인데 네. 그러면 그건 괜찮아? 그렇게 괜찮을까요? 완전 밀림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맞나 불법 원인 급여의 원 정신에 맞는가 이 부분이 숙제인 거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가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여쭤볼게요. 네. 그 재산 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판단 이게 매우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고 네.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 의문도 들고 그런 네. 부분인데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혼하는 부인의 기여도가 이러이러하니 재산 분할 얼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 네.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 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두 분 다 공인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도덕적 책무 이런 요소까지도 가미돼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까? 재산 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 와서 제일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이 성립하는 부분에는 네. 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 재산 분할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렇죠. 위자료를 뭐 평가하고 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뭐 이혼을 뭐 이제 방어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엔 영향을 미치는데. 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떻게 힘든 과정을 겪었든 그건 재산 분할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재산 분할에만 지금 판례를 남긴 게 아니라 네. 위자료에도 굉장히 큰 그 족적을 남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12년 차 변호사인데 네네. 이혼 소송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5천만 원 이상 위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얘기해봐도 그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 원 1심에서 판결했을 때도 네. 좀 1억 원이 노소영 씨에게 너무 작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많이 인정했네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네, 근데 오. 20억을 인정했고 그게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자기 재산이 많은데 잘못했어 배우자에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위자료로서 상한액이 20억까지는 열린 건 거죠. 그래요. 네, 방금 드렸던 질문 뭐 대답은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네. 아니 제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방금 드렸던 네. 질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살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두 그쵸. 사람만 네.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냥 어쨌든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부부 사이의 신의 성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네, 최태원 회장이 일단 그거를 뭐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이혼의 성립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017년에 이제 이혼에 돌입했잖아요. 어쨌든 네. 조정을 하러 온다는 건 조정 안 되면 1심 청구할 거라는 이제 신호탄 같은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18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 결국 2019년에 가서 노소영 씨가 반소를 제기해요. 네. 저는 그때 하지 말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기 해주지 말지.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자녀가 이제 3명에서 혼외자 1명이 더 있으니까 네. 4명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녀는 나중에 상속이 1 이러고 이제 그 배우자는 1.5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20% 이상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라면
반소를 게 아니라 그냥 남편 아직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네. 기다리면 죽기 전에 오겠죠.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 작전을 네. 주문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혼 이 반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판례상 이게 이 불법 원인 급여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했을 때 아주 만약에 인정된다. 만약에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면 네. 완전히 프론티어한 이 판결이 되는 건데 그 모험을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쉽게 또 이혼해 주는 게 아니다. 네, 게다가 이런 말씀.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면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 지분 1.5 갖고 있느냐가 내 자식에게 얹어줄 수 있는 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돈 많은 그 네. 패밀리의 얘기니까 네.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은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대법원 판단 일단 뭐 최종 판단까지는 안 왔지만 어쨌든 파기환송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기환송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일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불법 원인급여 이런 식이라면 뇌물을 받든 뭐 남의 걸 착복했든 훔쳤든 네. 뭐 자식에게 증여하고 한 달이 건너가면 세탁되는 거니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대법원에서 그러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재벌이라고 해서 네. 큰 기업을 경영한다고 해서 그걸 작게 볼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입장도 함께 그 표명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은희 변호사님은 중요한 성범죄, 성폭력 사건 변호하면서 세간에 많이 이름을 알렸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 사건도 그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 쭉 성범죄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거 변호하면서 어떤 거를 좀 확실히 느끼셨는지 또 청취자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해주고 싶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 왜 이렇게 형량이 작아, 뭐 왜 이렇게 봐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쉽게 느끼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이 지점도 누군가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과정과 굉장히 밀림 위에 뚫어놓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황의조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이걸 돌파해내서 이 처벌의 과정과 이 어떤 피해자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를 보여준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피해자가 합의했으면 돈 많이 받고 네. 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뭐 사건이 마무리됐겠죠. 하지만 사람들도 쉽게 잊었겠죠.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건들에서 실은 타협하지 않은 그 피해자들의 공로, 노고를 우리가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으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빛나는 노력이 있어.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게 예방의 효과도 가져오고 그게 어떤 지침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용감히 맞서라. 이런 네.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